자, 이번 강좌에서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를 좀 드릴게요. 한반 10명인데 수학시험을 봤어요. 자, 수학시험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 가지고서 얘들아 너희들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대답 좀 해주라. 그래서 70점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70점이 이렇게 2명 나왔어요. 그리고 80점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80점이 8명이 나왔어요. 8명이란다. 5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90점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90점 받은 사람이 3명이 나왔대요.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때 이런 자료들의 값들을 요대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료를 결과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70점 받은 사람이 하나, 둘, 2명이구나. 그 다음 80점 받은 사람이 5명이구나. 90점 받은 사람이 3명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 인원을 가지고서. 자, 그런데 누군가 또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70점 받은 사람이 전체 인원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80점 받은 사람은 전체 인원의 2분의 1 정도 되고 90점 받은 사람은 전체 인원의 10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30%, 20%, 50%, 30% 정도가 각각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시행을 통해 가지고서 관찰 자료의 결과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을 우리는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분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학 시험의 성적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에 따르는 관찰 결과의 집합, 이것을 우리는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도수분포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도수분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 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수가 과연 뭘까? 자, 도수라고 하는 것은 발생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 횟수.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얘를 빈도수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졌죠?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 얼마나 빈도가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빈자를 빼가지고서 또 도수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쟤를 표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얘는 시험 성적을 별량 X로 잡자. 별량. 여기서 얘기하는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량이 되는 겁니다. 별량 또는 변수. 시행에 따르는 결과, 그것을 우리가 별량 또는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별량을 X라고 잡자. X라고 잡자. 그리고 그 X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도수, 빈도수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별량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70점, 80점, 90점 합쳐서 10명 이렇게. 그러면 그들의 인원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죠. 2, 5, 3. 그러면 얘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얘에 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기 위해서 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활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확률을 기준으로 발생 확률이죠. 그러니까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형태를 확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표기를 해주면 돼요. 자, 시험 점수 별량 x에 따르는 확률값. 그런데 별량에 따르는 확률도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지 x equal to x다. 요 x 값을 여기다가 70, 80, 90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쓸 때 이것들에 해당되어지는 확률 값들을 다 합쳤을 때는 반드시 1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70점 받을 확률 5분의 1, 80점, 2분의 1, 90점, 10분의 3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거다. 확률 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시행에 따르는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확률 분포. 자,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규칙성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현재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라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각자의 값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기를 합니다. 81대, 그 다음 91대. 요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응되어지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률 변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 자료는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만들어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확률이죠. 요 값들은. 통계적 확률이나 경험적 확률을 얘기를 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확률 변수 함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값들이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표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든 또는 이렇게 표기를 하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았으면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연습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두 개 동전 A, B가 있습니다. 자, 얘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동시에 던져서 여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개수,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X의 확률 분포표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보자.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확률 분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변화 추이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관찰 결과에 대한 이 집합, 요것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률을 처음 공부를 하면서 표본 공간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표본 공간. 그 다음 이 표본 공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얘기가 부드럽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본 공간 S는 살펴보면, 자, 우리 보통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을 H라고 표기를 하죠. 뒷면은 어때요? T라고 표기하나요? 그래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표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써놨더니 선생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전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서로 다른 꼴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걸로. 그 다음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표본 공간은 기껏 해봐야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별량 X에 대한, 첫 번째죠. 별량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별량이 이 X가 취하는 종류를 한번 좀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에 앞면이 2개 다 나온 경우입니다. 그쵸?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앞면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치면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1개도 안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별량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네.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별량이 그 관찰 결과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량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자, 이 값들에 따르는 확률값. 이 x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값들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표기하듯이. 그러면 0일 때에는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 1개 나올 때에는 4분의 2입니다. 그 다음 2개 나올 때에는 2개 다 나왔을 경우 한 가지죠. 4분의 1.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1이 되어지는가를 확인을 해보세요. 1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확률 변수 함수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서 규칙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따르는 확률은 일단 나오는 전체의 경우는 동전을 던졌을 때 하나의 동전에서 앞면 또는 뒷면 2가지. 근데 그것이 동전이 2개니까 전체 경우는 4가지가 되겠죠. 4분의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2개 동전 중에 x개다. 이렇게. 요 x하고 맞춰가지고서 그러면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째. 자, 이제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 이 값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래요. 시행 결과 나오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 이상,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동전이 1개 이상 앞면이 나올 경우는 동전의 앞면이 하나만 나오든지 아니면 2개 나오든지 이렇게 나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또는 요거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들을 여기서 찾아서 보태주면 되는 거네요. 4분의 2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선생님이 왜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알겠죠? 확률 분포표를 얘기할 때 뭐 얘네들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후에 또 어떤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분도 안 하고 써놨던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에는 여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든가 또 확률 분포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이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잡고 강의를 마무리 지을게요. 자,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종류의 꼴이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확률 변수가 이산 변수다. 지금 갑자기 또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뭐라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산 변수일 때 이산 확률 분포 또 연속 변수일 때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를 공부하는데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이 2가지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산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양하게 있지만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네 개를 공부해 줌으로써 자료를 집계하고 정리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우리는 통계 첫 시간이라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공부한 겁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